앞서 자주파와 동맹파, 대통령실 내부 혹은 여권 내부의 파열음도 조금씩 보이는 와중에 이번엔 또 사법개혁의 온도차가 있죠.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일단 밀어붙일 태세인데 어제 친명의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이 이거 대법원장 청문회 급발진 아니냐라고 제동을 걸었었죠. 김용민 의원도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이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명백한 증거가 바로 그 판결들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판결, 매우 이례적인 재판 진행. 이것 말고 더 명백한 증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서영교 의원, 부성찬 의원, 추미애 위원장, 정청래 대표가 결자 해지를 해야죠.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일단 가짜뉴스부터 퍼뜨려놓고 그 가짜뉴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그 당사자가 나와서 해명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중세시대 때 마녀사냥 있지 않습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 건 너무 급발진하지 않았냐? 좀 속도 조절하고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겠다. 원조 친명이 얘기했는데 이현정 의원. 네. 급발진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가한 상황 인식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마치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직격하니까 감싸는 목소리가 이제 곧바로 나왔어요. 김용민 의원으로부터. 이제 여권이 제가 생각하기보다 너무 빠르게 좀 분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전에 자주파, 동맹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얼마 전에 민영배 의원이 정성호 법무장을 향해서 장관 본분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당시에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 지금 원조 친명이고 이 찐명이라고 할 수 있죠. 김영진 의원이 이제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김용민 의원이 한가한 인식이다.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또 법사위 가서 다과회를 하는 장면을 또 이게 SNS에 올렸지 않습니까? 즉 지금 형국을 보면 결국 이제 정청래 대표와 그다음에 추미애 위원장, 그다음에 김용민 등등 이 강경파의 한 그룹과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이 정성호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원조 친명들, 즉 대통령이 지금 국정의 중심이 돼야 되고 대통령의 이슈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그 조금만 뭐 있으면 추미애 위원장이 뭐 법사에서 난리를 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슈화되어 버리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 이 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사법 쿠데타 운운하는데 그러면 2년 6개월 동안 재판 안 한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자, 그리고 시에 맞게끔 633의 원칙에 맞게끔 재판 내렸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인식하고 또 지금 최근에 이 사자 회동을 두고서도 지금 언더커버에 대한 진상을 아무도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와서 청문회해야 된다? 청문회 하기 전에 일단 본인들이 뭔가 증거가 있으면 내놔야 될 텐데. 자, 그런 것도 없이 밀어붙이는 이 형국을 보면 결국은 지금 여권 내부에서 국정 운영의 방향을 놓고서 큰 균열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는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균열이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김영진 의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 김현지 비서관 국감에 나와야 된다 혹은 이 너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급발진했다라는 것 말고도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한 뭐였냐면 대통령의 이슈가 법사위 블랙홀에 매몰됐다고 평가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저희가 시간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박성미 비서관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하는데 정청래, 김병기 투톱 갈등이 있었다. 유엔 총회 대비 기자연설 중요한 END 구상을 외친 날 이거 조희대 대법원장 두고 갈등도 있었어요. 대통령 국무회의 이제 앞으로 예정돼 있는데 또 이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합니다만 이런 시간표가 다 겹치는데 그럼 대통령의 시간인데 취임 초기에 이거 뭐 허니문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뭔가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추동을 삼아야 될 시점에 뭐 지금 당내 갈등에 다 발목 잡힌 거 아니냐는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을 당에서 이제 의도해서 어떤 대통령의 시간을 회방을 놓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뭐 조희대 청문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최근에 어떤 사법불신에 대한 우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목소리와 예. 뭐 내란 재판이 계속 지연되면서 1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한이 다 돼서 풀려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예. 사법부의 자정작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타이밍이었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얘기가 좀 다르면서 생겼던 갈등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뭐 정부조직법을 빠르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특검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에 기간이 핵심이다라는 당내의 여러 가지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 초기이니만큼 이 정부가 하고자 그러게요. 하는 일들과 정부에서 나오는 메시지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발신하는 메시지들이 좀 더 주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개혁 과제들을 빠르게 추진하지만 또 그 과정 가운데에서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보들이 돋보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도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박상민 비서관 개인적으로도 이 좀 원팀의 확실한 거는 조성이 잘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원팀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뭐 그 부분은 뭐 최근에 있었던 고위 당정대 회동을 통해서도 좀 정리가 됐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뭔가 계속 잡음이 발생했던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대통령께서 지금 여러 행보를 보이고 계신 만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당도 뒷받침을 해야 된다라는 지점입니다. 마치 지금 뭐 태평하게 한가한 소리 할 때냐 무슨 뭐 급발진이냐라고 김영민 의원이 바로 맞받아쳤는데 글쎄요 강경파 혹은 뭐 친명 협상파 이 두 사람의 두 그룹의 간극 이 균열이 뭐 조금씩 벌어지는 듯도 하고요. 2위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가 왔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그러게요. 맞습니다. 1호 개그맨이라는 수식어가 적당합니다. 전유성 씨. 영면을 빕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도 지하철도 악당들, 빌런들이 문제라고 하셨고요. 예. 친구 구하려다가 제발 안타까운 죽음이 없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군산 앞바다에 있었던 저 해상사고요. 3,500억 달러가 전부 피 같은 세금 아니냐. 선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 넘은 요구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전례를 따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아마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감 증인 출석 얘기인 것 같아요.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